봉틀 무렵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힘들 때면 스스로 되뇌어라. 난 한 인간으로서 일하러 가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소명인 내가 세상에 나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대체 불평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지만 이불 안이 더 좋은데. 그럼 너는 그런 안락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식물이나 새, 거미, 개미, 벌 등이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은 자야 하는데. 맞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데 한계가 있듯 본성은 잠에도 한계를 정해두었다. 그런데 너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아저씨 진짜 100% 쌉티입니다. 근데 반박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제가 2025년 1월 첫 책으로 읽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일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꼭 50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제작한 다이어리에도 북트래커에 50권의 리스트를 구성을 해두었고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지 하고 다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1월달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아주 기나긴 고심 끝에 2025년 1월에 읽으면 딱 좋을 책 5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방금 소개드린 명상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읽어보셨을 테고 읽지 않으셨더라도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제 전쟁 중에 집필한 일기라고 볼 수 있죠. 전쟁을 지휘하고 제국 전역에 보고서를 처리하고 그런 과중한 업무 처리 중에 틈틈이 집필한 걸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본인의 심란한 마음을 좀 달래고자 하는 일종의 일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명상록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몇 년생이냐면 121년생이세요. 이 명상록은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아마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명상록이 쓰여진 시기와 지금 현재 2000년의 갭이 있는데 정말 2000년을 뛰어넘는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자기 성찰,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삶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을 1월에 읽기 좋은 이유가 있어요. 1, 2월은 약간 우리에겐 예열 단계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개학이나 개강이 3월부터이기도 하고 약간 숨을 고르는 느낌?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명상록을 읽으면 한 해를 목표함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 가치관에 기반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은 기승전결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중심으로 짧고 긴 경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읽고 있다 보면은 직접적인 해답을 던져준다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그리고 나의 생각과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시하라. 하지만 너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놓치지 말고 계속 파악해야 한다. 의사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메스와 기타 의료기구를 늘 가까운 곳에 준비해둔다. 이렇듯 너도 철학을 늘 대비시켜라. 명상록은 총 12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한 번에 막 몰아읽기보다는 조금씩 문장 하나하나들을 좀 음미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나름대로 생각을 덧붙여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문장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겨버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올리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추천하는데요.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 중에 가장 현대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 책으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은 한동일 신부님의 라틴어 수업입니다. 작년에 읽은 책 중에 탑5 안에 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여자친구랑 헌책방을 갔어요. 근데 표지가 예뻐서 여자친구가 그냥 픽을 한 건데 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표지 이상으로 큰 울림을 준 책이었습니다. 머니그라피에 자주 나오시는 이재용 회계사의 인생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한동일 신부님은 동양인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시고요. 라틴어 수업은 실제로 한동일 신부님이 서강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진행한 수업을 글로 옮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서강대생이랑 같은 교양 수업을 하나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책의 내용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라틴어의 개괄적인 체계,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럽 언어, 라틴어의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하나씩 던져주고 그 한 가지 주제를 깊게 파헤치면서 어떤 삶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시간의 의미, 고난과 행복 등에 대한 통찰을 전달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 표지에 있는 문장들이 책의 목차입니다.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까르페 디엠이나 저희 동년배들에게는 문제집으로 유명한 숨마 쿰 라우데, 더글로리 손명호 목에 있던 타투였던 메멘토 모리,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베니, 비디, 비치 이런 낯설기도 하면서 익숙한 라틴어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대학교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다 뭐 20대 초중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주는 가르침과 조언과 위로가 담겨 있어서 두고두고 읽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한 번 다 읽고 나면 정말로 멋진 교양 수업 하나를 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도 실제로 수업을 하듯이 굉장히 편안하고 읽기 쉽게 쓰여져 있어서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늘의 새를 보세요. 그 어떤 비둘기도 참새처럼 날지 않고 종달새가 부엉이처럼 날지 않아요. 각자
저마다의 비행법과 날갯짓으로 하늘을 납니다. 인간도 같은 나라에서 모든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저마다의 걸음걸이가 있고 저마다의 날갯짓이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내 걸음의 속도와 몸짓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에세이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이제 이동진 평론가의 추천으로 한 번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런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작년 1월에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All the Beauty in the World입니다. 저자 패트릭 브링리는 잡지사 뉴요커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본인의 친형을 투병 생활 끝에 죽음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다 잃고 다 때려치우고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예술 작품을 마주하고 또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부대끼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데요. 저도 에세이를 한동안 읽지 않다가 오랜만에 작년 1월에 이 책을 접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불안하고 흔들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책이 정말 큰 위로가 되어줬어요. 삶과 죽음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패트릭 브링리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고요. 특히 이제 1월이 많이 춥지 않습니까? 요즘도 너무 추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 이 책을 읽으면 괜히 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읽어보시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patrickbringley.com/art에 들어가시면 이 책에 소개된 예술 작품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그런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보시면서 읽으면 더 좋고, 이 책을 읽을 때 들었던 플레이리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차분해지는 기타, 재즈 연주곡이 대부분인데 이 책 무드와 잘 맞고 포근한 느낌을 줘서 여러분도 들으면서 읽으시면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책은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생각 정리 겸 휴가 차원에서 혼자 잠시 발리에 갔다 왔는데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명쾌한 해답을 얻고 이제 비행기 돌려서 다시 집으로 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에요. 완전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약간 심리학? 에세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꽤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데 이 책은 Wild Problem, 정말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과연 매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가? 또 우리는 왜 실제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네 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너무 이 퍼센티지가 50대 50이라 결정이 어려울 때는 동전 던지기를 해봐라.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면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마음만 먹어도 실제로 내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자신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왜? 선택이란 곧 자아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결국에 한 가지 문장이 떠오릅니다. Don't think, just do. 결국 옳은 결정이란 없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게 잘 맞는 것을 찾고 또 그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1월에 읽기 좋은 책으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당신한테 안 맞는 것은 그만두라. 당신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기회를 소중히 붙잡으라. 빠져나오는데 큰 비용이 드는 일만 아니라면 이게 어떤 걸까 미리 알아내려고 골몰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모험을 해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 소설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책을 읽는 시간보다 책장을 덮은 후에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1919년에 출간이 되었고 화가 폴 고갱을 모티프로 한 소설이거든요. 예술과 삶, 이상과 현실, 인간의 욕망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책의 줄거리를 소개드리자면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영국의 중년 은행원이 있습니다. 결혼도 잘하고 사람들과 사교 모임도 하면서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을 모두 다 버리고 자기는 파리로 떠나야 된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술적 열망 때문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와이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갑자기 그냥 떠난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그냥 희생하고 그림에만 몰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요.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철저히 고립이 되죠. 그렇다고 자기의 그림이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스트릭랜드의 그림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받지 못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완전 피폐해지게 만듭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개 민폐개예요. 파리와 타히티를 떠돌면서 지병을 알아가면서도 자기는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끝까지 그림을 놓지 않는데요. 이 이후의 내용은 스포가 될까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찰스 스트릭랜드의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달은 꿈, 이상,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추구했던 예술적 욕망을 뜻하고, 육펜스라고 하면 현실,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필요, 그리고 물질적 안정을 뜻하죠.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지는 벌써 100년이 넘었지만 현대에서도 창작과 자기 실현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와, 이 찰스 스트릭랜드 진짜 완전 개쓰레기인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와 어느 정도는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는가? 과연 내가 스트릭랜드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그의 예술적 욕망은 무모한 것인가? 고결한 것인가? 나는 세상의 기대와 편견을 넘어서 나만의 어떤 그런 결단력을 가진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월에 딱 읽기 좋은 책 5권 한번 소개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선정부터 해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대부분 제가 작년에 읽은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들을 1월에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5권의 책을 추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읽기 좋은 책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또 읽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우리 함께 책 많이 읽고 많이 성장하는 그런 1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이바이.